안녕하세요. 빈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챗GPT한테 한번 2026년에 제 운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결심하게 된 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모두 잘 풀릴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전 어차피 무교인데다가 또 그 사주에 큰 돈을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제 기본 정보들을 일단 GPT한테 주고 2026년에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또 합격, 취업, 학업운 알려주고 연애운도 알려주고 큰 사고는 없는지 내가 가진 모든 사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우선은 2026년은 병호년이래요.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해라고 합니다. 제 사주에는 토가 강하고 화는 식신상관으로 작용을 한대요. 식신상관 작용. 그리고 그래서 즉 표현력, 창의성, 결과물, 성과주의, 실력 발휘의 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부분은 조금 봤어요. 그리고 시험, 컨텐츠나 합격에 운에 강한 흐름이 들어온대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던 대답이에요. 기본 운세는 에너지가 강하게 치솟는 해래요. 그래서 운의 방향은 밖으로 나가는 것,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학업, 시험, 합격운은 식신상관의 영향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결과물, 도전운이 강하대요. 실력 발휘 좋은 것 같아요. 실력 발휘 일단은 열심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운은 사랑에 빠지는 해라고 합니다. 왜 다 좋은 말밖에 없는 것 같지? 사고, 위험에서는 중돌사고 가능성이 있으나 심각한 대형 사고 가능성은 낮대요. 근데 이게 진짜 GPT가 생각보다 용한 게, 제가 7월달이었나? 7월달인 것 같아요. 그때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근데 그때 그 달에 제가 GPT한테 제가 큰 건강상에 다칠 일은 없는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돌사고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나니까 제가 막 차에 치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그 차선 변경하려고 했는데 트럭이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딪혔는데 제가 버스 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딪혔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마을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택시랑 부딪힌 적도 있고, 뭔가 그 교통사고 그런 게 있나봐요. 아무튼 살 여부는 있대요. 화개살, 전월귀인, 겁살 영향이 확인된대요. 2026년에는
시험, 입시, 취업 준비자에게는 기회라고 합니다. 저인 것 같은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지만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대요. 어디에 분산된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게 3개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건가? 봐봐, 이렇게 벌써 다 기어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남은 기출 신전 감각 위주 공부가 성과로 직결됨. 취업은 면접은 말빨 상승. 입사 면접에서 매력 발산 잘됨. 컨텐츠는 유튜브나 글쓰기 등도 큰 반응을 받을 운세래요. 좋은데?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것에 동시에 손대면 실패한대요. 안 돼. 난 3개 다 할 거야. 실속 없는데 집중하면 기회 놓침. 이렇게 애매하게 알려주면 무서운데? 실력 중심 평가 시스템에선 강한 해래요. 자격증, 시험, 면접, 입시 등 결정적인 성과 기대 가능. 10월에서 12월이 특히 강하대요. 이런 운이 연애운, 2026년 연애운. 이건 진짜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써있네요. 상관, 식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감정 표현도 잘 되고 상대방과의 케미도 폭발하는 해래요. 연애 가능성이 높대요. 5월에서 8월. 근데 썸 또는 시작이 많은 해래요. 근데 진짜 관계로 가려면 2027년까지 검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오래 보고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가 봐요. 2027년까지 1년은 그러면은 보기만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보다 살짝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큰 사고는 없는지, 재난, 건강, 위험. 사고 가능성은 2026년은 화의 해라서 제4주 속 또는 화의 기운을 받아 에너지가 과열된대요. 그래서 주의할 상황은 교통사고, 다툼, 피부 트러블, 소화기 문제. 피부 트러블이 제일 무서운데 안 되는데. 특히 여름철 5월에서 7월까지는 과로로 탈진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쓰러진 적이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2번 정도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쓰러질 때 그 모서리에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뇌진탕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가능성은 대운, 세운, 대세 모두 중복, 중도롭대요. 대형 재난, 심각한 병원 입원인 가능성은 낮음. 단 컨디션 조절 실패 시 멘탈 번아웃 가능성 있음. 이건 뭐 다 그러신 거니까. 이번에는 제 유튜브 관련 사주 해석을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래요. 일간, 을목, 섬세함, 창의성, 꾸준함. 좋아. 시간은 정화, 말, 표현력, 카메라 감각. 제가요. 월지, 일지, 시지, 도 중심이래요. 현실감 있고 컨셉 잡는 감각이 탁월하대요.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주인가? 정답은 예, 매우 강합니다. 이유는 시주, 식신구조여서 콘텐츠, 말표현, 얼굴 나오는 플랫폼에 아주 잘 맞대요. 말로 돈 버는 눈, 재미로 돈 버는 발자래요. 상관구조는 상관구조, 말 잘하고 끌리는 콘텐츠를 만들 줄 아는 발자. 시주, 특히 조명, 영상, 예술, 연출과 관련된 유튜브, 브이로그, 일상 채널, MBTI, 연애상담, 감성 콘텐츠에 적합하대요. 신기하네. 유튜브로 유명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대요. 좋다. 주목받고 브랜드화 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화는 주목을 받는 기운이고 돈은 그것을 현실로 고친대요. 제가 근데 사주에 화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주목을 받고 브랜드화 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헐, 신기하다. 말을 잘해서 유명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다 컨텐츠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 아시나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니까 유명해진 아무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제 한계는 약간 완벽주의와 통제욕에 있어서 내 손에서 다 컨트롤하고 싶어 한대요. 편집, 기획, 썸네일까지. 이것 때문에 번아웃, 과로, 자기 검열 심화 가능하대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영상 안 올리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번아웃이 온 거예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찍었던 것도 안 올리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고 올리고 하거든요. 안 들어볼 때도 있긴 한데 안 들어보고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도 같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안 올린 적도 많아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피드백에 민감한 사주래요. 댓글에 악플 같은 거 달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악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너무 따뜻한 댓글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댓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는 구조여서 팀을 꾸려야 더 오래 간대요. 그렇구나. 한계 요약.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이 성장 포인트. 구설수, 논란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근데 논란이 터지기에 너무 작은 크리에이터
실수를 해서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는 식의 댓글 파동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은 진심이었는데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지인과의 갈등 노출. 피하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맥락을 더해주는 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하는. 무섭다. 개인정보 유출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는 집 주소가 갑자기 나왔다 하면은 저만 피해받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유튜브 적성은 매우 강하고 컨텐츠 감각, 표현력이 탁월한데 유명세의 가능성도 충분하고, 주의할 점은 혼자 하려는 완벽주의, 댓글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말의 맥락이 필요하다는 논란 가능성, 그리고 한계 극복법은 협업을 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멘탈 회복 루틴을 만들어야 한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직까지 멘탈이 나갔던 적은 없는데, 그 멘탈이라기보다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문제는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 스스로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음만 잘 잡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살게 되면 아마 룸메이트가 있겠죠. 저번 학기처럼 혼자 또 1인실이 되면 좋겠지만, 룸메이트가 있게 되면 방을 찍을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운도 한번 봐볼까요? 우선은 제가 오행이 불균형하대요. 그래서 건강 리스크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토가 과다해서 위장, 비장, 소화계통 약화 또는 과민 가능성이 있고, 금이 아예 없어서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폐, 호흡기, 피부가 약화돼요. 그리고
중심의 소양인부터 태음인 중간 재질 가능성이 있고, 비로 패턴은 정신적으로 버텨도 몸으로 먼저 탈이 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반응은 속병형,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 탈이 난대요. 그리고 회복은 빠른 편이지만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탈이 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계절 민감도 환절기, 장마철, 가을철 특히 민감하대요. 그렇군. 23살에 식상운이 강해가지고 에너지 과잉, 과로 탈진, 소화기 손상 가능성. 지금이 23살인데 뭐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추천. 위장에 무리 가는 야식, 땡한 음식 피하기. 저는 근데 야식은 잘 안 먹어요. 야식은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이 너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야식은 잘 안 먹어요. 다행히도. 스트레스 누적시키지 말기. 한번 무너지면 크게 아프대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